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보이시고. 네. 신입 소프트웨어 개발자 취업 준비, 2021년 버전의 진행을 맡은 제로페이지 25기 박인서입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세션을 준비를 하게 된 데는 사실 취업 준비라는 거에 있어서 사실 좀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들 들어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하는 것들을 좀 발표를 좀 많이 못 잡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일단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뭐 저도 아직은 사실 뭐 이따 뒤에서 좀 소개를 하겠지만 저도 사실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 좀 더 이제 제로 페이지 하고 여러분들이 취업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질문이나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바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발표자 소개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희 제로 페이지 25기고요. 일단은 학번으로는 사실 1호 학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동기들 중에 이미 취업을 해 있는 지금 친구들도 있고, 저도 이제 지금 네, 회사 지금 인턴을 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총 6곳의 회사를 경험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이게 첫 번째 보이시는 이제 유림 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제 공장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들 개발을 했었고, 이제 슈가일은 그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인 이제 데모를 서비스하는 곳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존이라는 회사는 이제 여러분들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저희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도 여기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결제하실 때 보시면은 디지털 존으로 1,500원을 결제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500원은 그 저희 발급 수수료고 1,000원은 다 디지털 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0원씩 기부를 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렇고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회사는 이제 병역특례해서 상업기능요원으로 근무를 할 때 이제 경험을 했던 회사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랩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인턴을 잠깐 하다가 이제 소카에서 지금 4학년 1학기를 이제 학점 인정을 받으면서 좀 회사를 다녔었고요. 이제 다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4학년 1학기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있었고, 그래서 6월 30일 날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7월부터는 삼성에서 지금 인턴 생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곳은 인턴이고 여기는 이제 학점 인정을 받아서 지금 총 6곳의 회사를 경험했었고 경험 중입니다. 그래서 졸업 전에 칠성구를 모아서 이제 드래곤볼을 한 번에 모아보는 게 지금 제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졸업은 지금 내년 2월에 졸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잘 될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렇고 일단은 자 보기 전에 일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목소리 말고 아까 그 영상 틀었는데 소리 혹시 들리셨나요? 다들?
영상 소리가.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볼 테니까 혹시 들리는지 채팅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안 들리시나요? 완벽히 영상 소리죠. 영상 소리 안 네, 들렸어요. 영상 소리요. 안 들렸습니다. 음, 자막 이게 켜주세요. 자막. 제가 테스트를 했었는데, 근데 자막 틀고 보기엔 조금 자막이 되려나? 잠시만요. 한번 해볼게요. 자막으로 그럼. 자막이. 아, 어차피 안 들리니까 저도 소리를 끄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카쿠베 관련해서 이제 그 뉴스를 제가 들고 왔는데, 네,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 참 아쉽네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했으면 사실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게 비대면이니까 좀 어렵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아이들도 이제 막 코딩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EBS 채널 돌리다가 EBS 채널 봤는데 코딩 교육하고 있길래, 확실히 코딩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쓰이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카라쿠베라는 용어를 흔히 많이 이제 취업 시장에서 쓰게 되는데, 이제 그만큼 IT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기업들, 이제 개발자한테 처우가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 하시는 거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이런 학원들도 이제 다들 다니면서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또 이제 네카쿠베나 스타트업들을 이제 가고 싶어하는,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네. 그리고 이제 왓챠 개발자분이 인터뷰하시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업계에서는 개발자,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채용을 했는데 안 가는 경우가 은근 많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만큼 스타트업이 처우를 맞춰주기 힘드니까. 네, 사실 이 영상을 넣은 이유기도 한데, 네, 제가 소카 다닐 때 이제, 네, 제 위에 분이시죠. 이제 상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분이 인터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음, 음, 네, 네, 아까 그러니까 뭐 자기 스스로 만들어보고 좀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개발자들한테 좀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뽑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기업들이. 그것을 제가 느낀 것도 그렇고 이제 지금 영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넣었는데 아쉽게도 잘 보이지가 않아서 좀 아쉬웠네요. 그래서 이런 현황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취업 준비를 진행을 하는데 개발자 취업 준비를 진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내가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가 그냥 직무를 정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뭐 아무런 그냥 개발자하고 그냥 뭐 어떤 개발자가 되든 상관없다 뭐 어떤 기업에 가든 상관없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막 그런 목표의식 없이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많이 좀 안 좋은 기업이나 안 좋은 대우를 받고 당연히 기업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취업을 해야지라고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당 직무를 정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이제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직무나 이제 다른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일단 제가 개발 쪽만 위주로 해서 좀 뽑아봤어요. 뭐, 다양한 직업들이 있죠. 이제 뭐, IT 관련해서는 이제 개발 쪽 말고도 뭐, 인프라도 있고, 뭐, 기획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일단은 개발 쪽에 좀 관련된 부분만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나 아니면 가고 싶은 곳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직무를 하나를 정해서 좀 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게 아무래도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는 개발자가 될 거야 하고서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해당 직무를 좀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준비를 해 나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일단 골라서 그 부분을 가도록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해당 부분에서 만약에 뭐 대학원이나 이런 석사나 박사학위를 좀 요구하는 직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어 인공지능이나 뭐 머신러닝 이런 쪽은 이제 대학원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사실 어 그런 부분들을 만약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뭐 대학원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직무를 결정을 해야 뭐 나가 나중에 이제 만약에 준비를 해도 만약에 대학원을 갈지 아니면 학부만 마치고 준비를 할지 이런 것들도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또 결정을 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개발자 취업 얘기를 하니까 개발자는 어떻게 뽑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그래서 개발자를 제가 이게 들고 온 건데 이게 네이버 이번에 상반기 공채 진행한 거고 이거는 이제 카카오 블라인드 작년 거 들고 온 거고 이거는 라인 이제 상반기 일정을 들고 온 거고 이제 이쪽은 삼성 일정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서류는 받고 있고요. 뭐 여기도 온라인 코딩 테스트 후에 1차, 2차긴 하지만 요 사이에 서류를 받고 있고요. 블라인드여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재하거나 이런 요건들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도 지원서 접수를 하고 보통 이제 코딩 테스트를 보고 여기는 이제 직무 적합성 평가라 해서 이제 서류 전형을 이제 먼저 하게끔 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딩 테스트는 다들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코딩 테스트 보고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이제 필기 테스트도 보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컴퓨터 공학 쪽에 이제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물어보게 되는 그런 전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서류 전형을 보통 이제 요때 합니다. 보통 이제 IT 기업들은 보통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를 보고 그 뒤에 서류 전형을
보는 기업들이 은근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공채는 약간 이렇게 뽑지만 이제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를 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런 공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삼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이 직무적성 검사라고 있는데, 이쪽에 작게 보시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 테스트를 소프트웨어 개발은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때 코딩 테스트를 보게 되고, 삼성 같은 경우에 서류를 먼저 거르고 코딩 테스트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차 면접, 2차 면접, 여기도 1차 면접, 2차 면접 있고, 여기도 1차 면접, 2차 면접, 이건 다 똑같죠. 뭐 그 다음에 삼성은 면접 하나인데 요 안에 이제 1차, 2차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채용 검진하고, 뭐 없는 기업도 있지만 요 사이에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검진하는 게 다 있을 거고, 그 뒤에 입사, 이런 식으로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서류, 코딩 테스트, 면접, 요 세 가지예요. 결국에 뽑는 거라고 하면은. 그래서 서류에는 뭐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력서 같은 것들이 있겠고, 뭐 포트폴리오도 보는 경우가 있겠죠. 뭐 IT 기업들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나 뭐 SQL 같은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푸는 테스트가 있을 수 있고, 약간 라인처럼 이제 필기 형태로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시채용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과제를 내서 이제 특정한 과제를 수행을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까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는데 뭐 기술 면접, 임원 면접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뭐 코딩 테스트 대신에 뭐 인적성을 본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인적성을 준비하는 부분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취업 준비랑은 조금 사실 있긴 하지만,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코딩 테스트 쪽을 좀 보고 있어서 인적성 쪽은 제외를 했고요. 사실 제가 인적성을 딱히 준비를 안 해봤어서 지금 제외를 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뭐 예를 들면 뭐 동아리를 하면서 뭐 어려운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뽑는 거와 다르게 그냥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뭐 충분히 임원 면접은 사실 뭐 면접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소개를 한 부분들은 일단 프로젝트를 하는 것과 이제 코딩 테스트에서 이제 알고리즘 부분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 알고리즘 테스트라고 써놨지만 사실상 이거를 지금 제가 코딩 테스트라고 부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메인 지식들, 이제 뭐 필기 테스트나 기술 면접 같은 데에서 쓰이는 이제 개발자를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지식들을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결국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 코딩 테스트, 면접 이렇게 각각의 이제 개발자들을 다 회사들이 뽑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코딩 테스트, 도메인 지식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취업을 위한 프로젝트를 일단은 진행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프로젝트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면 돼요. 뭐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이제 프로젝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 사이트 뭐 이런 데도 있죠. 뭐 그런 이나 네. 잘 들리나요, 다들? 네. 양문천 아고님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채팅창에서. 안 들리시나요? 근데 전 잘 들립니다. 이제 들리네요. 네. 그 흐름 끊긴 김에 혹시 프로젝트는 어디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제로 페이지에서 진행을 해야죠. 공부도 제로 페이지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네, 저런 것들 이제 같이 좀 제로 페이지에서 준비해 나가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분야도 좋은데 이제 뭐 다른 백엔드를 같이 뭐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뭐 같이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 뭐 제가 뭐 백엔드를 가고 싶은데 뭐 다른 친구는 뭐 프론트엔드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같이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네, 회사도 있고 뭐 무료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료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 가면서 네,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를 들어도 좋긴 한데 사실 저는 취업할 정도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과제도 하고 뭐 코딩도 해봤다고 하면은 사실 바로 프로젝트 강의를 들으면서 진행하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바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을 하고 그러면 뭐 그런 기술들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뒤에 도메인 지식 부분에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프로젝트가 되어 있어야 그거에 엮어서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난다. 이런 것들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평소야 일단은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모 학원에 알바를 할 때 이제 잠깐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평소에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제 불편했던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물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네, 그런 뭐 불편한 것에 대해서 뭐 앱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사실 뭐 컴퓨터를 사용하면서가 아니더라도 뭔가 불편했던 것들이 있다 하면은 일단은 그거를 다 적는 거예요. 특정한 데에 다 적고 이제 일단 적어두고 그 뒤에 이제 뭐 그 중에서 이제 좀 많이 좀 상호가 됐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제외를 해요. 이제 그래서 조금 이게 좀 덜 쓰이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만 이제 모아놓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한 주제를 선정을 하면은 약간 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좀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혼자를 하기 힘들다면 자 일단은 제로 페이지에서 동료를 구해봅시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그게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 만약에 제로 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분야를 찾기 힘들다. 사실 근데 네, 보통은 대부분 다 구할 수 있긴 한데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 이제 좀 프로젝트 위주로 돌아가는 이제 동아리를 좀 병행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타 동아리라서 이제 이름은 못 적어뒀는데 이런 것들 네, 어딘지 대략 아실 겁니다. 네, 저런 것들을 이제 가시는 것도 좋고요. 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좀 경험이라기보다는 사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들고 온다 이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직장인분들 현업에 이미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네,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 제로 페이지에서 먼저 네, 좀 기본적인 부분들을 조금 다져놓고 약간 대외적인 동아리들을 만약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요 두 개로 대부분 이제 보통 이제 좀 네, 뭐 2학년 때는 이제 조금 시간이 널널할 때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요 두 개로 보통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급하신 분들, 이제 조금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급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일단 그래서
일단은 사피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for 유스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만든 이제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인데 굉장히 많은 수를 뽑고 일단은 가르치는 내용은 주로 이제 웹 쪽에 대한 반들이 좀 많고 그리고 뭐 인베디드나 앱 쪽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 근데 이 사피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아니면 졸업 그 해당 학기에 졸업을 할 사람들 위주로 뽑기 때문에 졸업을 안 하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조금 단점이기는 해요. 네. 졸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군대도 군필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뭐 졸업하고 병역특례를 준비하려고 사피에 갈 수 없다 이런 것들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부스트 캠프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이제 커넥트 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네, 내용적으로도 괜찮고 이제 좀 취업 연계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인턴 형태로 해서 취업들을 좀 많이 가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기 중에 한 명도 이제 부스트 캠프 통해서 이제 네이버에 인턴을 받다가 이제 전환이 된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한 테크 코스, 우한 테크 캠프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우한 형제들이라고 해서 흔히 배달의 민족 쓰시는 그 회사에서 이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보는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요 위에 적어 놓은 것들은 일단 무료고 뭐 사피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돈이 급하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월 10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돈을 받으면서 좀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부스트 캠프나 무한 테크 코스, 테크 캠프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은 안 나오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수준 높은 교육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 또 다른 동기 중에 한 명은 이제 무한 테크 코스를 해가지고 지금 배달 민족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요 밑에는 추천해 드리지 않는데 밑에 두 개는 왜냐면은 사실 요게 조금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래도 만약에 정 안 되면 사실 전공자가 그러니까 뭐 국비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무료니까 사실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돈을 내고 듣는 거는 사실 조금은 비추천인데 일단은 적어 놓긴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들.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국비 교육들 중에서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가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죠. 당연히 이 K 디지털 트레이닝 붙은 것도 이제 대학교 졸업이나 졸업 예정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4학년 2학기에 일단은 있으신 분들부터 들을 수 있는 교육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직 못 듣죠. 저는 이제 4학년 1학기까지밖에 아직 이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런 국비 교육도 굉장히 이제 요번에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제 보통 국비 교육들을 보통 얘기를 하면은 막 그런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붙긴 한데 그래도 약간 요 K 디지털 트레이닝에 붙어 있는 약간 국비 교육들은 그래도 조금 더 질이 괜찮은 교육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만약에 국비 교육을 정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은 써봤는데 다 떨어지고 뭐 취업 힘든데 만약에 꼭 뭐 교육이라도 들어야겠다 싶으면 이렇게 붙은 것들을 좀 찾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것들의 경우에 이제 경쟁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공자고 충분히 대비를 해봤으면은 아직까지는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뭐 1, 2학년 분들이 취업할 때쯤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네, 일단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일단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아니, 취업을 위한 교육이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가 좀 더 좋고, 자, 이제 뭐 42서울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있긴 한데, 사실 42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취업을 위한 교육은 아니거든요. 물론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도 취업을 위한 교육은 아닌데, 여기서 프로젝트를 좀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괜찮은 교육이 이제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붙기만 한다면 이런 전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다 하는 점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한 프로젝트들은 이제 GitHub에 웬만하면 다 올려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GitHub 좀 사용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용법을 좀 익혀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최근에 이제 GitHub 관련된 이제 오픈소스나 이런 깃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들으셔서 익히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형태로 그 다음에 요 프로젝트 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이제 뭐 진행 기간 그리고 뭐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했다. 그리고 뭐 본인이 뭐 어떤 부분을 작업을 했다. 뭐 백엔드를 쓰면 백엔드라고 적어놓고 뭐 백엔드에서 이런 부분을 작업했다. 뭐 기술 스킬이라고 하면은 뭐 언어가 될 수도 있고 뭐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뭐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해결이 어려웠던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분명히 뭔가 좀 힘든 에러를 만나거나 이제 힘든 이슈들을 좀 만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뒀다가 요 해결이 어려웠던 부분에 잘 적어 놓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요 포트폴리오 작성을 할 때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에서 이제 뭐 프로젝트 하다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걸 할 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어려웠던 부분을 꼭 하나 두 개씩은 꼭 프로젝트마다 만들어 두시는 거를 이제 아니 뭐 그래도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하다가 만약에 오류를 안 낼 정도로 프로젝트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제 학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다들 작든 크든 약간 해결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뭐 실제로 뭐 운영을 하고 있다. 뭐 얼마만큼의 사용자를 뭐 앱이면 뭐 다운로드를 얼마나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결과에다가 작성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딩 테스트 넘어갈 건데 혹시 이제 프로젝트까지 해서 질문 있으면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쪽에서 조금 여기 이제 질문이 있네요. 자신에 맞는 직무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 자신이 맞는 직무 이거는 사실 좀 스스로 많이 해봐야죠. 뭐 다른 이제 회사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인턴을 진행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스스로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자기가 간단하게 해봤는데 전혀 안 맞는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이제 프론트엔드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거 내가 도저히 못 해보겠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웹 프론트엔드를 한번 만졌다가 돈 주고 시키면 뭐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뭐 자발적으로 나서서 약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약간 그런 것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쪽이 아니라 약간 좀 백엔드 쪽으로 좀 희망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약간 성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좀
자신이 좋아하는 언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결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프로젝트 분야를 다양하게 찍먹해보는 느낌으로 정해도 괜찮나요? 어, 이거는 사실 지금 만약에 취업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하나를 분야를 정해서 하는 게 맞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직무를 정하기 전인데 약간 아직 좀 저학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리고 뭐 취업에 좀 더 시간이 아직 많다라고 하시면은 좀 다양하게 찍먹해보는 느낌으로 하면서 정하면은 제일 좋죠. 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네. 그러면 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코딩 테스트 쪽으로.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아, 네네, 하세요. 예, 저도 비슷한 질문 들으면 좀 헷갈리는데 그 프로젝트를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게 좋나요? 하나를 깊게 하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이 좀 있어요. 음, 저는 깊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네, 깊게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그 인서하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뭐 깊게 어 하나의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사실 뭐 게시판 10개 만드는 것보다 사실 그냥 하나의 실제로 돌아가는 서비스 한 개 만드는 게 더 당연히 좋죠. 네,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들고 뭔가 분야가 좁아진다 그런 걱정을 저는 깊게 했으면 사실 안 해도 된다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웹을 깊게 해봤으면 뭐 그래픽스 쪽은 갈 수 없다. 사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게 일단은 직무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뒤에 해당하는 분야를 좀 깊게 파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물론 취업에 정답은 없긴 하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셉이 중요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분야도 약간 좀 잘 정해되기도 하고요. 사실 취업을 만약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분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네, 조금 이제 선택을 하는데 좀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좀 얘기 드리긴 그렇나? 하여튼 뭐 인베디드 쪽이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약간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드웨어 지식도 조금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C나 C++ 쪽을 조금 깊게 파기도 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C나 C++ 쪽을 살려서 사실 다른 데로 가기도 조금 힘든 분야라 자 만약에 어떤 분이 만약에 와서 인베디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약간 좀 그런 진짜 거기에 가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이미지가 아니면은 조금 권해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대우가 사실 뭐 개발자 대우 아까 얘기했던 뭐 네카쿠베에서 인베디드를 하는 개발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런 부분들만 생각을 해도 사실 조금 고르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네이버 랩스나 아니면 뭐 배민에서 뭐 배달 로봇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조금 굳이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바로 제가 코딩 테스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딩 테스트인데 일단은 제가 이 그림이 뭐냐면은 코딩 테스트를 보는 기업들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이제 알고리즘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정리를 해두신 건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네카라쿠베가 있죠. 이제 네카라쿠베가 있고 뭐 삼성이나 SK나 뭐 LG CNS 같은 이제 대기업들도 있고 이제 뭐 하이퍼 커넥트나 아니면은 여기 뭐 소카도 있죠. 제가 다녔던 이제 이런 브랜디나 이런 이제 스타트업들도 보고 있고 뭐 현대오토에버나 이제 LG CNS 같은 이제 SI 업체도 보고 있고 뭐 넷마블이나 넥슨 같은 이제 게임 회사도 보고 있고
그리고 뭐 11번과 같은 이제 뭐 이커머스 쪽 하는 것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베스트나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죠. 증권사들도 보고 있고, 그리고 뭐 토스나 당근마켓 같은 이제 좀 스타트업들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스타트업들도 보고 있고, 뭐 신한은행 같은 이제 은행권도 보고, 심지어 이제 조폐공사 보이시죠? 여기 이제 여기는 공기업인데도 코딩 테스트를 보는 그런 신기한 회사예요. 약간 이런 회사들이 점점, 예, 이런 코딩 테스트를 보는 회사들이 약간 한 2018년도에 한번 좀 많아지고 한 2020년 정도에 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약간 필기 형태로 테스트를 보던 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터지면서 약간 그렇게 못 보니까 약간 인터넷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약간 코딩 테스트를 도입을 했다. 약간 그런 기업,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이 저 스스로는 약간 생각이 들고, 네. 약간 그래서 이렇게 좀 기업들이 좀 보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니까 어 사실 여기 계신 분 중에 여기에 없는 회사를, 네, 여기 없는 회사만 갈 거다 하시는 분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 있는 회사들 중에 그래도 하나는 다들 가고 싶어 하실 거고, 그러면은 코딩 테스트를 사실 준비하는 게 많다. 그리고 여기에 없어도 사실 보는 회사들이 은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어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약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지금 2021년 현재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 5년쯤 뒤면은 모르겠는데 5년쯤 뒤에는 안 취업을 하겠다 이러면은 그때쯤 가면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선 코딩 테스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많은 인원수를 효율적으로 거르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기업들에서 기본적으로 인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그리고 뭐 공기업이면 뭐 필기 시험을 본다거나 NCS를 본다거나,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면은 공무원도 뭐 필기 시험을 보죠. 예, 그런 필기 시험 형태로 돼 있는 것들이 이제 좀 사람들을 거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수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인원수를 좀 효율적으로 거르기 위해서 약간, 그래서 너무 관련 없는 진짜 막 인적성 막 도형 돌리고 이런 거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 그래도 그런 걸 안 푸는 거에 좀 감사를 하고 그래도 코딩 테스트를 좀 준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3학년 2학기에 지금 코딩 부트캠프 과목이 이제 작년부터 생겨났어요. 저희 학교도 이제 좀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중요성을 강시하면서, 물론 아직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과목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코딩 테스트를 다 준비하기엔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강의를 1파학번 이후부터는 이제 졸업을 위해서 필수로 수강을 해야 돼요. 내 얘기는 뭐냐? 코딩 테스트를 준비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 졸업을 못 해요. 1파학번 이후부터는. 졸업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들어서 통과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뭐 만약에 나는 코딩 테스트 안 하고 대학원 갈 거다 해도 일단은 학부 수준에서는 통과를 해야 되고, 사실 석박을 가도 박사급이면 모르겠는데 석사급은 코딩 테스트를 보는 기업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석사급까지는 일단 코딩 테스트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결국 코딩 테스트라는 게 자료구조 알고리즘 지식들을 이제 응용을 해서 푸는 건데, 이런 응용을 해서 풀었던 약간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지식들은 이제 기술 면접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 같은 경우에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지식들을 이용을 해서 좀 푸는 것들을 실제로 면접에서 좀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뭐 여러 면접들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코딩 테스트 자체를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지식들이 기술 면접에 나오는 것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푼다라고 좀 마인드를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코딩 테스트에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대비를 하면은 이제 기술 면접에서도 이제 나오는 자료구조 알고리즘 지식들도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겪어본 바로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코딩 테스트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언어 선택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 선택을 뭘 할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은 C++, 파이썬, 자바 요 중에 일단 선택을 하라고는 해요. 요 세 개 중에 하나. 왜냐면은 보통 요 세 개를 많이 쓰거든요. 물론 기업에 따라서 뭐 파이썬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뭐 C++를 없애는 것도 있고 뭐 이래요. 뭐 거의 다 자바는 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상으로.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는 보통 되는데 약간 파이썬은 약간 좀 데이터 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약간 C++ 그리고 코딩 시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고 그리고 조금 요새 많이 보는 그 이것이 코딩 테스트다나 아니면 파이썬 알고리즘 인터뷰 이런 책들이 이제 파이썬으로 다 쓰였기 때문에 약간 사실 파이썬으로 준비하는 데는 사실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C++ 같은 경우에 사실 대준비자들이 많이 쓰던 언어라 사실 코딩 테스트가 대중화되기 전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사실 파이썬 자바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C++이 자료가 대부분이었고 대준비자들이 많이 쓰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C++이 대부분 선택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대회를 준비하던 플랫폼들이 결국에 지금 현재 다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약간 플랫폼으로 좀 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인프라들 위에 코딩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를 많이 썼다. 그래서 과거에도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 준비하는 뭔가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C++이 좀 제일 많기는 한데 사실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경우에도 최근 2, 3년간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과 코딩 테스트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글을 남기셨고 실제로 뭐 책 같은 경우에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요 두 개로 준비를 하셔도 사실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언어를 본인이 일단 선택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렇게 선택을 했다가 만약에 그 기업을 봤는데 뭐 C++를 지원을 안 해요. C++를 선택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어차피 사실 언어적으로 조금 테크닉 같은 거는 사실 조금 뒤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자료 구조나 쓰이는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하나를 기준으로 쭉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좀 준비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좀 해주시면은 사실 다른 언어로 넘어간다 해서도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기타 언어로 이제 사실 요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좀 관련된 분야 코트일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스프링 웹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뭐 자바나 코틀린만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 프론트엔드 개발이면 뭐 자바스크립트만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iOS 개발이면 뭐 스위프트만 쓰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약간 아까 얘기했던 이제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직무들 본인이 준비했던 프로젝트나 직무들을 하면서 약간 조금 언어 사용법은 사실 익숙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곳에 필요한 약간 코딩 테스트적인 테크닉들 뭐 그런 언어에 있는 뭐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이 미리 구현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알아본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필요해 보여요 요즘은. 일단은 그래도 뭐이 부분은 사실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라고 기본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일단 그렇고 일단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서도 나오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세 개 다 어느 정도는 할 줄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 학교 교육과정 상에서도 요 세 개 언어만 기본적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중에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비를 하는 방법인데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코딩 테스트를 대비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온라인 저지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런 채점할 수 있는 서비스. 그래서 이제 백준 온라인 저지가 이제 문제 개수적으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데 사실 백준 온라인 저지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문제 수는 많지만 이 중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게 약간 단점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자료들이나 레퍼런스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많이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머스가 있는데,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 실제로 이제 코딩 테스트를 보는데 사용 중인 플랫폼이고, 그리고 저희 학교 코딩 부트 캠프 과목에서도 이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이제 연습을 이 사이트에서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스퀘어 코딩 테스트를 가끔가다 보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 이제 기본적인 연습을 하는 데는 이 사이트가 되게 좋아요. 물론 뭐 리트코드나 다른 외국계 사이트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국내 사이트에서 좀 연습을 해보고 해외 사이트로 넘어가는 게 훨씬 대비하는 데 좋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이제 삼성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삼성전자에서 만든 사이트고, 삼성 소프트웨어 영역 테스트를 준비할 때 이제 이 사이트에서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백준 온라인 저지에도 관련된 문제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결국에 요 환경에서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영역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저 환경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좀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리트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국계 기업을 좀 노린다거나, 영어 사이트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외국계 기업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경력직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가끔가다 수시 채용, 그러니까 신입들도 뭐 수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좀 이제 외국계 사이트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할 때 리트코드를 사용하면 좋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를 대비할 때 중요한 게, 꾸준히 푸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한 번에 좀 많이 푸는 기간이 존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푸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 한 번에 확 풀어야 약간 실력이 올라가는 약간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방학 때 좀 폐관 수련을 하는 것을 약간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 밑에 제가 썼던 이제 삼성 SDS에서 하는 이제 알고리즘 특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매년 방학 때마다 열리는데,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이렇게 열리고 한 2주 정도 교육을 해요. 그래서 주말 빼고 이제 열흘 간 이제 알고리즘 교육을 하는데, 그 열흘 동안 알고리즘 문제를 엄청나게 풉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사실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강사들도 굉장히 풀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S 저 알고리즘 특강을 이수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삼성 SDS 프로 시험이라는 걸 볼 수 있게 해주는데, 해당 시험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따로 그 입사 전형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삼성 SDS 신입 공채 말고 이제 프로 전형이 따로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지원해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 SDS를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그런 방학 동안에 빡세게 푸는 그런 기간들을 가지는 게 좋기 때문에 저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찍 시작할수록 좀 도움된다. 이거는 사실 좀 코딩 테스트를 나중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좀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거랑 좀 병행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번에 많이 푸는 기간, 요것을 가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시는 약간 저학년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코딩 테스트 환경이 바뀌지 않네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말고 그때 가면 또 다른 걸 볼 수도 있어요. 약간 이게 도박수긴 한데 일찍 시작을 하면은 확실히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학년 때 좀 풀고 2학년 때부터 약간 좀 풀기 시작을 했는데, 약간 그것을 시작을 빨리 하면 할수록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 병합 특례 할 때도 이제 조금씩 풀기를 시작을 했었고요. 다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시작할수록 도움이 되고, 이제 뭐 군대 가서 아예 폐관 수련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하여튼 좀 특정한 시기에 좀 폐관 수련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코딩 테스트 대비할 때 가장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답지를 봐야 되는가. 그래서 뭐 짜여져 있는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자기 소스 코드를 뭐 블로그에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백준에 공개되어 있는 답들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당연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어요.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사실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대회를 준비한다 뭐 이러면은 사실 조금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더 오래 가지는 게 맞는데 코딩 테스트 대비는 사실 기간도 좀 짧게 가져가야 되고 보면서 좀 익히는 시간들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사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답안을 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좀 특징이기도 한데 막 선생님들이 옛날부터 막 답지 빼앗아 가서 약간 수학 문제 풀 때 답지 빼앗아 가서 약간 답지 안 줄 테니까 그 풀 때까지 알아서 생각해봐.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은데 답은 봐야 됩니다. 물론 아예 답을 안 보고 일단은 조금씩 힌트를 던져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긴 한데 보통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답안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유용한 자료들을 모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발표 자료가 분명 올라갈 텐데 그래서 뭐 무료 자료를 이런 게 있고 무료 강의들로 제가 몇 가지 떠났고 그리고 백준 온라인 저지 아까 단점으로 좀 그런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제 모음도 해놨어요. 그래서 파이썬 배우기가 가장 입문 단계라 보시면 돼요. 약간 길들이는데 좀 이 문제집을 푸시면 되고 다음에 단계별로 풀어보기를 하면서 약간 좀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익히시면 되고 솔브드.ac 클래스 따면서 조금 그러니까 솔브드.ac가 그 백준의 난이도를 매겨주는 사이트인데 그 약간 난이도별로 좀 풀어볼 수 있게끔 이제 클래스 형태로 해서 표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민성님 문제집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좀 코딩 테스트에 필요한 유형별로 약간 풀어야 될 문제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유용한 자료 모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일단 그렇고 그래서 코딩 테스트 쪽에서 이제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코딩 테스트? 얼마나 어렵나요? 어, 콜론님인가요? 콜론님이 겸님이죠? 아니, 당신은 다 푸실 수 있습니다. 네. 대회를 준비하신 분들은 네, 충분히 풀고도 시간이, 그러니까 풀고도 통과하고도 시간이 남을 정도로 네,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뭐, 난이도를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프로그래머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단계 정도까지를 일단 풀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한 2단계까지는 거의 다 풀고, 뭐, 3단계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못 풀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까지를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백준 온라인 저지를 쓴다라고 하면 아까 그 solved.ac 이 사이트 있잖아요. 이 사이트의 난이도 기준으로 해서 한 골드 5에서 4까지는 일단 대략적으로 좀 거의 다 풀 수 있고 거의 다 줬을 때 약간 거의 다 풀 수 있고 약간 골드 그리고 상위권 약간 1, 2, 3을 줘도 그래도 한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약간 그 정도를 목표로 좀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얼마나 어렵나의 기준은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네. 바로 이제 도메인 지식으로 넘어가고 일단 마치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일단 도메인 지식인데 일단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개발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 공학 전공 과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운영 체제 요 세 개는 약간 좀 어떤 분야를 가던 약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약간 그런 지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도 대부분 뭐 웹이나 아니면은 뭐 서버나 아니면 뭐 인프라 쪽으로 가시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서버 쪽이나 아니면 이제 좀 데이터 쪽을 다루는 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질문들도 좀 들어오기는 해요. 약간 그 밑에 약간 좀 언어적인 지식들이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 관련 지식들 해서 조금 엮이면서 질문이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면접 대비를 할 때는 자료구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코딩 테스트에서 대비를 하고, 이 부분은 보통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 용어에 익숙을 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나올 만한 주제들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개를 준비를 많이 해요. 운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요 세 가지가를 가장 좀 많이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직무별 지식, 그래서 뭐 자바 백엔드 개발자를 제가 써놨는데 뭐 자바 언어 지식하고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 관련된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겠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프론트엔드면은 뭐 JS나 뭐 타입스크립트 이런 것들 언어 관련 지식들 알아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쓰는 프론트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 뭐 리액트를 쓰면 리액트, 뭐 뷰를 쓰면 뷰, 앵귤러를 쓰면 앵귤러, 뭐 스벨트를 쓰면 스벨트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직무별 지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 공학 전공 과목을 일단 먼저 대비를 해야 돼요. 일단 이거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시험 기간에 잘 공부하면은 사실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듣죠. 잘 안 듣고 수업 시간에도 잘 안 듣고 시험 공부를 하긴 하지만 시험 공부 끝나면 다 까먹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2학년, 3학년 이제 2학년, 3학년 과목들이 제일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4학년 1학기까지도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뭐 몇몇 과목이 넘어가 있긴 한데 약간 그런 과목들까지 해서 좀 잘 들으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잘 들어야 되는데, 사실 수업을 듣는 것도 그냥 그때 공부할 때하고 지금 와서 볼 때하고 분명 그 이해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은 부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하고 확실히 머리에 들어오는 게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기존의 프로젝트나 개발 경험들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좀 컴퓨터 공학의 전공 과목들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사실 드리는 거는 사실 지금 앞에 지금 얘기한 이제 세 가지 지식들이 사실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사실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 결국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대비를 해야 얘가 뭐 도메인 지식이 이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고, 이 지식들이 이제 뭐 코딩 테스트를 했던 것들이 이제 또 이제 프로젝트에 또 이제 뭐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이제 또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돌거든요. 내용들이 다 돌고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 다 약간 분류를 이렇게 하긴 하지만 결국에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야. 다 약간 하나만 잘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하나 잘하려면은 나머지도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된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다 들으면 되고, 자, 그래서 학교 수업 이미 다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근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하면은 일단 학교 수업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학교 수업 자료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좀 알아서 구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려다가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여기다가 정리를 해뒀어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인터뷰 퀘스천이나 아니면은 전공 기습들 정리된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저희 학교 이제 이수 체계도인데 어차피
요 위에 부분은 사실 다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건너뛰고 밑에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 사실 뭐 프로그래밍 과목들은 일단 C, 자바, 파이썬 이런 것들은 다 듣는 게 좋고 뭐 논리회로는 뭐 컴퓨터 부서나 나중에 운영체제 갈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듣는 게 좋고 뭐 감성 컴퓨팅이나 사실 어셈블리 언어 이런 것들은 좀 안 들어도 되고요. 취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취업을 위해서 안 들어도 되고 사실 오토마타도 취업을 위해서는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돼요. 물론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갈 경우에는 약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논리회로도 사실 큰 도움은 안 된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도움이 될 만한 뭐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지식들하고 자료 구조하고 기체 지향하고 소프트웨어 공학 조금 하고 물론 많이는 아닌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 구조도 사실 물론 배우 뭐 백정혁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힘들게 가르치긴 하는데 사실 그 취업에 있어서 크게 많이 물어보진 않고 결국에 운영체제 그리고 뭐 인공일고 뭐 요쪽 부분들 이제 3학기 2학기부터는 약간 좀 그런 트랙들이 있기 때문에 트랙들 빼면은 약간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 응용 설계 그다음에 뭐 코딩 부트캠프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 코딩 테스트 하려면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요 정도까지가 약간 좀 도움이 되는 과목들 그리고 뭐 오픈소스 관련된 게 이제 저희 두 과목 있는데 뭐 어차피 이거를 1학년 분들은 다 들으셨을 테니까 약간 깃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오픈소스 과목을 통해서 좀 익히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과목들은 사실 뭐 관심이 있으면은 사실 듣는 과목들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직무별 지식 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가고 싶은 관련 분야의 수시채용 공고나 아니면은 수시채용 공고나 아니면은 주니어급을 뽑는 공고들을 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 찾아보면서 그런 분야들을 최대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자바, 코틀린, 스프링 당연히 있어야 되고 RESTful API 구현 경험 뭐 RESTful API는 당연히 구현이 될 테고 그다음에 뭐 RDB나 NoSQL 같은 경험이 있으면 좋다 하니까 뭐 DB를 뭐 RDBMS만 쓰지 않고 뭐 NoSQL 뭐 또 같이 써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직접 설계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네트워크 관련 지식이나 뭐 기본적인 리눅스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네트워크 수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리눅스 명령도 뭐 리눅스 저희 과목 있죠 리눅스 명령 그 과목들을 듣는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환경 경험은 뭐 요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클라우드에 올려본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우대사항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프론트엔드나 이런 펑셔널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거면 뭐 도커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본다 뭐 레디스나 엘라스틱서치나 카프카가 뭐 어떤 건지 한번 공부를 해본다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이런 우대사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적으로 넣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요 정도 지식들은 직접 해볼 수는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우대사항들 같은 경우에 한번 관심 있는 한두 개를 정해서 뭐 공부해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수시체험 공고는 물론 지금 봐서 공부를 하겠지만 뭐 한 2, 3년 뒤에 가면은 또 이런 내용들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발자라는 게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기술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써있는 약간 기술 스택들이나 직무별 지식들이 사실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약간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것들만 좀 익혀놓고 사실 몇몇 공채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아니 그래서 뽑아놓고 약간 개발자들을 약간 이동시킨다? 약간 이런 부서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공채 같은 경우에 일단 뽑아서 그러니까 분야 상관없이 그냥 뽑아서 좀 약간 자기가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배우면서 좀 승정을 한다 약간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사실 직무별 지식들은
일단은 좀 준비를 해두되, 약간 그러니까 수시 채용이나 그런 분야를 좀 나눠서 뽑는 것들, 직무를 좀 나눠서 뽑는 것들에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별 지식들은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을 때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NoSQL은 왜 저렇게 되어 있는 거지? 뭐 이런 구조, 왜 관계형을 안 쓰고 왜 NoSQL이 나왔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드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별 지식 대비법인데, 이제 뭐 프론트엔드 개발하고 백엔드 개발,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올려놨고, 네, 아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뭐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서랑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 좀 얘기 드리면은, 일단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은, 네, 일단은 가장 쓰기가 사실 힘든 자소서가 삼성 자소서하고 SK 하이닉스 자소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삼성전자. 그래서 이 두 개 자소서 문항을 일단 먼저 작성을 해두면은 사실 나중에 약간 요 밑에 써있다시피 풋풋이 좀 가능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면 좋다 하는 것들. 그리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도록 좀 경험들을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하면 좋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뭐 취업을 하신 분들한테, 여기에도 좀 계신데 지금 그분들한테 좀 첨삭을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서 잘 쓰는 법을 제가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같은 문항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수시 채용을 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크게 보진 않거든요. 크게 쓰거나 크게 보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수시 채용 쪽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약간 이력서 쪽에 아무래도 좀 더 요구 사항들을 좀 맞춰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력서 관련해서 제가 영상 하나랑 글 하나 이렇게 해서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전체적으로 참고하면 좋은 링크들을 좀 올려놨고, 주니어 개발자 채용 정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 사이트에서 약간 좀 개발자 채용과 관련된 개발자가 실제로 어떤 곳에서 채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돼서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뭐 또 뭐 유용한 글들이 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사이트에 있는 글만 읽어봐도 꽤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우한테크라고 이제 아까 그 우한테크 코스 얘기를 했는데, 우한테크 코스 분들이 이제 10분 정도씩 해서 이제 테코톡이라고 해서 이제 테크 코스 테크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10분 만에 이제 좀 어떤 지식들을 좀 정리하도록, 물론 10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좀 작은 경우도 있긴 한데, 하여튼 10분 동안 10분 언저리에서 좀 특정한 지식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이런 유튜브 링크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고요. 실제로 좀 보면은 사실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Q&A를 이제 10분 정도 제 발표 시간이 남았는데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가만히 있는데 때리시네요. 네. 저건 아까 그 수업을 안 듣는 데쯤에서 나온 것 같네요. 아, 저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네. 맞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권준혁 회원님이 말씀하신 일단 원서를 넣어야. 네. 일단 넣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넣어보고
좀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고객 테스트에서 떨어져 봐야 어떻게 준비를 할지가 사실 감이 제일 빨리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직장 경험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병합특례를 하면서부터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가졌기 때문에 서류나 면접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객 테스트나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취업 준비를 할 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좀 많이 넣어보는 게 좋아요. 일단은 만약에 지금 대학교 그러니까 뭐 아직 자기가 좀 네, 나이가 안 돼서 뭐 아니면 학년이 좀 낮아서 못 넣는다라고 해도 어 저희 뭐 인턴 하는 것도 있고 뭐 현장 실습 관련해서 연계돼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원서라도 일단 넣어보는 거예요. 뭐 갈지 안 갈지는 일단 둘째치고 원서라도 넣고 면접을 볼 수 있으면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경험들을 좀 넓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체험형 인턴 이런 거는 이제 좀 사실 나이 그러니까 뭐 사실 대학생이면은 누구나 다 넣어볼 수 있는 그런 인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최대한 넣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비대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그래서 학교랑 좀 병행해서 다니는 분들도 은근 계시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학교 병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방학 기간 좀 겹쳐도 만약에 인턴이랑 그 학교 학기 기간이 조금 겹쳐도 뭐 한두 주 정도는 어차피 뭐 OT하고 수업 많이 안 나가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약간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은근 계세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비대면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런 인턴 기회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기에는 충분히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넣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넣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네, 그 정도만 일단 얘기를 될것 같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관련해서. 질문 없으신가요? 도메인 지식은 어느 정도 깊이까지 알아야 되나요? 사실 이게 회사마다 물어보는 깊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 일단 제가 여기 올려드린 이제 요 정도를 일단 준비를 해놓고 요 지금 요 피직 지금 인터뷰 볼 이제 요 면접들 기술 면접들 자료들을 보면서 좀 그 정도를 준비를 해놓고 면접에 가서 만약에 조금 내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나 있는 것도 사실 다 준비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저거만 일단 준비를 해도 사실 벅차고 만약에 더 깊은 것을 물어본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뭐 내가 어디까지 좀 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기본적인 틀은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토대로 하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답변이 되신 것 같고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실까요? 27분까지 질문이 안 나오면 제가 마치는 걸로 할게요.
10초 남았습니다. 5, 4, 네. 네. 27분이 됐으니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